없었는데 막내 아들이었기 때문에 늘 어머니하고 붙어 살았어요. 하지만 그 6.25 날 인민군 앞에 총을 보면서 이렇게 서 있는데요. 그 총 앞에 그 공포감은요, 안 겪어봐서 몰라. 그 생각이 무서워서 어머니 떨어지더라도 잠시 피해갔다. 그 생각을 하고 형님을 따라 나온 거야. 엄마 불안해 있어? 어머니 박시선 어머니 막내 아들이 이름만 불러봐요. 어머니 안녕하세요. 1월 달도 이제 마지막 주에 오늘이 월요일이니까 이제 아이들 방학도 얼마 안 남았네. 그렇죠. 예. 어떻게 1월 잘 보내신 것 같으세요? 전 정신없이 지금 아침마당 전신 프로그램이 스튜디오 830이라는 프로그램이었는데 일주일 동안 6.25 33주년 기념 특별 기획을 했었어요. 근데 하나 둘 서서히 전화가 오기 시작하니까 담당 PD가 이걸 한번 기획을 해보자 해가지고 6월 30일 날 방송을 시작했어요. 6.25 때 그 이르신 가족들 찾으실 분들 좀 오늘 방송을 하겠습니다. 생방송입니다. 신청해 주십시오. 그랬더니 저희가 예상을 뒤엎었어요. 너무나 놀라울 정도로 많은 분들이 오셔가지고. 그런데 방송 시작하자마자 30분 만에 이산가족이 찾은 거예요. 맞는답니다. 맞아요. 두 분이 어떤 사이세요? 6.25 때 행방불명이 됐다고 합니다. 당성진 씨 오빠를 찾고 있습니다. 언니 당금녀 씨. 패티김에 누가 이 사람을 모르시나요? 이런 이제 방송 알리는 음악이 나오잖아요. 그럼 온 가족이 설거지하다 말고 내가 이산 가족이 아니어도 다 TV 앞에 모여 앉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하염없이 새벽 1시고 2시고 같이 오시는 거예요. 그리고 같이 찾아주는 마음으로 온 국민이 그러다 보니까 최고 시청률이 78%까지 나온 거예요. 그렇게 이산 가족의 역사가 시작이 되고 연결이 되고 이어졌던 거죠. 이산 가족을 찾습니다. 특별 생방송은 무려 138회 동안 진행됐습니다. 모두 10만여 건의 사연이 접수됐고 가족을 찾는다는 벽보는 KBS 본관과 여의도 공원 일대를 뒤덮었죠. 당시 이 방송으로 1189가족이 상봉했습니다. 사연판 한 장 한 장은 말 그대로 역사가 됐는데요. 전쟁과 분단의 참상을 전 세계에 알린 KBS 기록물은 2015년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에 등재되며 그 가치를 인정받았습니다. 이 방송을 한 지가 벌써 40년이 됐어요. 네. 이산가족 특집 다큐를 한다고 해서 저도 출연을 했습니다. 어느새 40년이 흘렀어요. 그러게요.
정말 많은 사연들을 접하셨을 텐데 지금까지도 기억에 남는 가족이 있으세요? (6566번) 김정혜 씨, 대전에서 여동생이라는 분이 바로 이분입니다. 성명미상의 아버지와 어머니, 오빠를 찾고 있습니다. 낮에는 집에 안 있으니까 이제 저녁에 와서 낮에 녹화해 놨던 걸 다시 뒤져봤더니 내 동생이 제주도께 나오는 거야. 응? 딱 보니까 사연이 기가 막힌 거야. 오빠 이름 모름. 끝에 철자만 하는 거야. 철자만. 빨리 오시오 그래서 대전 총국으로 갔죠. 그래가지고 거기서 바로 이제 화면 반반씩 나와서 이제 알아보게 된 거지. 미치겠더라고요. KBS 대전 방송국과 제주 방송국을 동시에 연결하겠습니다. 먼저 대전 방송국 나와주세요. 네, 대전입니다. 대전에서는 지금 대전 19번 허현철 씨가 나와 계십니다. 저 어렸을 때 있잖아, 이발소집에 맡겨놓고 갔었어요. 예, 맞아요. 날씨가 흐리고요. 예, 맞아요. 오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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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죽어도 원한이 없어요. 오빠! 너의 이름이 네. 김씨가 아니고 허씨야. 네. 허현옥이라고. 네. 이름도 모르고 살았단 말이에요. 나도 모르고. 이제 이름도 찾으셨군요. 정말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오빠 이제 죽어도 한이 없어요. 그러면 나이는 어떻게 되나요? 그 얘기를 들어보니 이름이 그렇게 되지 내가 어떻게 찾아. 내가 그냥 한 맺힌 말을 했어요. 걔도 이름이 있는데 네 이름은 있어야 될 거 아니냐. 그래 이제 KBS에서 이제 제주도 총국으로 전화를 해가지고 서울로 비행기 타고 와서 콜택시를 타고 대전 총국으로 거기서 근 3시간, 4시간을 기다렸죠. 고맙지요. 살아있다는 자체만 해도 고맙게 생각하고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덤으로 사는 거잖아요. 덤으로 살아요. 사실 저도 이산 가족이에요. 그러세요? 네네. 그러면 어떤 가족하고 헤어지신 거예요? 단 하나뿐인 우리 집안의 아들, 오빠가 지금 북한에 계시는데 2000년 남북 이산 가족 상봉 당시에 50년 만에 만난 거예요. 남북 이산 가족 찾기를 하는데 저는 오빠가 살아 계실 것 같은 생각은 하면서도 그 얘기를 못했어요. 그래서 마음속엔 늘 138일 동안 마음속에 오빠를 가슴에 안고 방송을 하니까 특히 오빠가 여동생을 찾을 때 그리고 그때 엄마가 살아 계셨거든요. 엄마가 아들을 찾을 때는 제가 진행을 못 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옆에 남자 사회자한테 부탁하고 뒤에 가서 울고 했었어요. 남북 이산 가족 상봉 행사는 2000년을 시작으로 2018년까지 모두 21차례 이어졌는데요. 지난 2015년 헤어진 지 65년 만에 만난 한 가족이 있습니다. 딱 열흘만 훈련하고 돌아온다던 19살 남편은 20살 새색시였던 이순규 씨 곁으로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당시 뱃속에 있던 아들은 65살, 아내는 백발의 할머니가 돼 남편 오인세 씨를 만났습니다. 안아주세요. 고마워요. 아들도 한번 안아줘야지요, 아들. 네, 반갑습니다, 아버지. 네. 아버지가 있다. 65년 만입니다. 예. 65년 만이다. 예. 저도 이제 아버지 없는 자식이 아니고 아버지 있는 자식이라 당당하게 소개했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중절모를 쓰고 오시더라고. 이렇게 딱 보니까 아, 저분이 우리 아버지구나. 딱 그게 벌써 직감적으로 느껴지더라고. 혈육은 금방 알아봐요. 손톱도 닮았어요. 어머. 아, 65년 처음 뵙는데도 낯설지가 않아요. 아버님은 어떤 마음이셨어요? 같아. 같대. 그리고 그동안 돈 많이 들어가시오. 제사 지내느라고. 그 돈 내놔요, 아버지. 어? 내가 여러 번 집 떠나서 오늘 처음 만나는데 항상 내 머릿속에 기억돼 있단 말이야. 안 잊어버리고? 그럼 아들이 그래도 이제 아버지 얼굴이라도 보고 아버지라고 불러보기도 하고 그랬는데 사실은 기뻤어요. 애비엄다는 호름이 자식이라 저렇게 버릇없이 가르쳤다고 이렇게 가까워서 종아리를 많이 때렸어요. 그래서 그게 가슴이 아파요. 최고! 우리 어머니도 최고! 2박 3일간의 짧은 만남으로 긴 세월의 한이 다 사라질 리 없는데요. 저 모자 쓰고 웃는 이가 신랑이요. 이 사람이요. 옛 사진 한 장으로만 아버지의 얼굴을 그려왔던 오장균 씨. 가족이 함께 보내지 못하는 시간만큼 그리움은 커져만 갑니다. 내 손으로 밥을 해가지고 거기다가 농사 좀 서리태도 좀 넣고 응? 밥 한 끼 내가 대접 못할게. 그게 제일 아쉬워. 정말 어떤 때는 내가 왜 태어나서 이런 고통을 받아야 되는지 그런 생각까지 들 때도 있어요. 그러니까 인간의 감정이 솟을 때는 막 펑펑 울어요. 버스 창문을 사이에 두고 가족은 다시 만날 것을 기약해 봅니다. 안녕. 편지 보이세요? 일로 와. 가서 읽어보셔. 만나 손만 쳐. 아버지 저기 잠시만요. 며칠 좀 뵐게요. 보름달 뜰 때 내가 그거 쳐다보고 아버지 생각할 테니까 아버지도 보름달 뜰 때 우리 가족 생각을 하셔. 어? 그 편지에다 내가 그렇게 적었어. 그 구구절절히 다 하면 나 눈물 나서 뭐 안 돼. 잘 살으라고 그 소리만 했지 하도 감시원이 많으니까 얘기를 못 하잖아요. 그래가지고 아 그래 몇십 년 만에 신랑 만나는데 한번 끌어나 보고 또 싶지 그래. 아니야 그런데 그걸 못 했어요. 와 상자 크다. 어머니 이순규 씨는 시집올 당시 가지고 온 새 살림살이며 아버지 물건들을 여전히 고이 간직하고 있는데요. 아버지 많이 생각하라고. 아버지 남편 많이 생각하라고. 평생을 기다려온 그 마음이 느껴집니다. 결혼할 때 친정에서 해가지고 간겨. 이건 신랑 거. 그때 신랑 있을 때 썼지. 가족이라고 하는 단어는 참 우리가 흔히 쓰는 말이지만 내 핏줄이 어디 가서 있는지도 모르고 어? 죽었는지 살았는지도 모르고 그러니까 이산가족 되시는 그런 분들이 만나가지고 또 이산가족이 또 되잖아. 어? 그거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야.
소나무 밑에서 소나무와 더불어 자란 것이 내 고향이다. 그런 생각이죠. 예. 누가 심지도 않았는데 딸기나무가 돋아나요. 아주 장관이죠. 한 10만 병 되는데 딸기가 쫙 있어. 달콤하해 진짜. 냄새도 달콤하해. 그게 그리운 거야 제일. 그 영등포 바닷물에 바다 냄새 그 생각이 나고 그 해당화가 그냥 얼마나 이쁘게 폈는지 몰라요. 그게 그리워. 빨간 게 그냥 그야말로 햇빛보다 더 아름다워. 그래서 해당화라고. 하나, 둘, 네. 보통 향수가 향기를 만드는 조향사 이성민 씨는 6년 전 아주 특별한 향수를 만들었습니다. 어떤 기억을 떠올리면 그 기억 속에 어떤 냄새가 느껴지는 것 같잖아요. 여기 심리학 용어로 또 뭐 프루스트 효과라고 있거든요. 그 냄새를 맡고 어르신들이 조금 더 직관적으로 아, 나 어릴 때 고향에서 이런 냄새를 맡았던 것 같아, 이런 냄새였던 것 같아 하실 수 있어서 그런 작업이었던 것 같습니다. 저희가 통일향수라고 할 때 향수를 한자로 고향 향자를 쓰고 물수자를 썼거든요. 그다음에 제일 기억에 남는 건 이제 해당화향. 너무 그리워하시더라고요, 헤어진 오라버니를. 통일향수 해당화 향기의 주인공 이재순 할머님은 오빠와 어떤 추억이 있을까요? 원산의 그 명사심리 해당화 향이에요. 네. 그 오빠 생각하면 만든 거. 잃어버린 이거. 시간을 찾아서. 얼마나 좋은가 봐봐요. 그 냄새가. 너무 좋다 진짜. 그 해당화 보러 가는 건 흥남역에서 기차를 타고 가요. 그럼 그 당시 기차는 어떤 기차냐? 불대 불. 그 백리인데 새카매 콧구멍이 굴 들어갔다 나면 그 연기가 들어와서 새카맣다고. 그래도 그 해당화 보고 그 금모래에서 막 뒤궁굴고 놀던 그런 생각해서 여름 방학이면 하루도 안 빼고 간 거 같아. 발 뒤꿈치로 이렇게 해서 그 뒤꿈치로 조개를 잡아요. 그럼 조개 밥조개 같은 거 잡으면 이만해. 그거를요 나무 주워다 떼가지고 그 조개 끓여서 먹으면 그게 왜 그렇게 맛있어요? 이렇게 툭 하면 해당화 꼭 꺾어서 날 꼽아주면서 얘봐라 우리 아무개가 해당화 꽃을 꼽으니까 해당화보다 더 이쁘지. 이렇게 우애좋던 남매는 어떻게 헤어지게 됐을까요? 1950년 당시,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꼭 73년 전 17살 때 이야기를 어렵게 들려주셨습니다. 육아를 생각도 안 하고 학교를 갔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며칠이 돼도 안 오는 거예요. 그냥 한 일주일 있으니까 나는 군대에 입대했다고, 나는 자원 입대했다고 나라를 위해서. 왜 어린 거를 그지 만 18분이 안 된데 부모 저것도 없이 그냥 끌고 갔을까. 그래갖고 지금까지 모르고 소식도 모르고 그렇게 헤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작별하는 인사도 없고 헤어진다는 인사도 없고 잘 갔다 와라 잘 있어라 하는 그것도 없이 헤어져서 더 아쉽고 가슴 아프죠.
그로부터 얼마 후 전쟁이 났습니다. 오빠를 북에 남겨두고 피난길에 오를 때만 해도 금방 다시 돌아올 거라고 믿었습니다. 맨날 그냥 미군 비행기가 와서 폭격을 하니까, 근데 흥남이라는 데는 유명한 도시잖아요. 동양에서 둘째가라는 도시인데 맨날 그냥 쌕쌕이가 사격하고 폭탄 던지고. 그러니까 내 목숨 하나 살으려고 그냥 막 쫓겨다니느라고 애쓰고 그러다가 금방 겨울이 돌아왔어. 그러니까 일사후퇴 때 오빠를 기다리느라고 마지막까지 기다리고 있었어요. 안 가면 흥남 부둣가에는 사람이 살아남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한포 사격을 해서 이 근방에는 그냥 쑥대밭이 될 거고 사람도 살아남지 못한다. 그러니까 빨리 여기는 철수해야 된다. 그래가지고 어쩔 수 없이 나오는데 우리 어머니는 나는 너희들이 피난 잘하고 오면은 되니까 여기서 우리 재규 만나기 위해서 갈 수가 없다 하고 우리 어머니는 안 왔어. 근데 부둣가에까지 나가보니까 다 가느라고 식구들이 다 같이 가. 그러면 우리 엄마만 거기다 떨궈 놓고 오는 격이 되니까 아버지가 가서 엄마 모시고 오라고. 엄마를 억지로 끌고 왔어. 강제로. 마지막 때에 우리는 왔어요. 그 추웠던 한겨울의 피난길이 정말 슬펐을 것 같은데요. 가족들은 얼마나 애타고 아픈 세월을 보냈을까요? 우리 어머니 이러고는 너는 젊으니까 아직 살 날이 많으니 악착같이 살아서 재규를 꼭 만나라. 만나거든 나의 한 맺힌 말을 꼭 전해달라. 그게 어머니 요리. 그리고 차라리 죽었다는 소식이 오면 내가 잊을 수가 있는데 살아서 생이별을 했으니까 도저히 잊을 수가 없고 눈을 못 감겠다. 내가 애롭고 쓸쓸하면 뜸북뜸북을 불러 맨날. 우리 오빠 말 타고 서울 가시면 비단구도 사가지고 오신다 하더니. 생리별을 한 지도 어느새 70년이 훌쩍 넘었습니다. 만날 수 있다는 희망도 이젠 점점 희미해져만 가는 게 안타깝습니다. 내가 못 만나도 좋으니 생사는 알았으면 좋겠고 만나지 못하더라도 편지라도 주고받았으면 좋겠다. 근데 이건 무슨 원수가 져서 부모 형제 직계가 서로 못 만나고 편지 연락도 못하고 이렇게 사느냐 이거예요. 그 심정은 겪어보지 않으면 몰라요. 10년이 지나가면 잊어버리고 20년이 지나가면 잊어버리는 절대 아니에요. 더 생생히 살아나는 게 이산가족의 아픔일 거예요. 나만 이럴 게 아니라 다 그럴 거예요.
실향민들은 가족에게 언젠가 꼭 전해질 수 있을 거란 간절한 마음으로 영상 편지를 쓰고 있는데요. 어느새 2만 5천여 편이 쌓여 있습니다. 고인이 남긴 마지막 인사가 돼버린 영상도 많습니다. 언제든지 남관계가 좋아지면 바로 전달을 또 해야 되니까 미리 촬영을 해놓는 거다라고 설명을 드리고, 나중에 혹시 사후에라도 아니면은 북에 있는 가족이 돌아가셨다 하더라도 자녀분들이라든지 이런 분들한테 전달할 수가 있다라고 설득을 해서 이제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늘 마음이 아프고 슬픕니다. 연간 3-4천 명 돌아가신다고 온 걸 감안하면은 시간이 그렇게 많이 남아있지는 않습니다. 꼭 닮은 아버지와 아들. 다신 만날 수 없이 영영 헤어졌지만 가상의 가족 사진 속에서 다시 만났습니다. 부모님일 수도 있고 대부분 뭐 형제일 수도 있는 그분들의 70년 후의 모습을 북쪽에서 가지고 오신 그 사진의 나이 변환 기술을 통해서 다시 합쳐져서 이렇게 가족 사진이 되게 만든 겁니다. 결국은 꿈의 사진이잖아요. 시간이 지나면 그때쯤 되면은 우리나라가 둘이 아닌 하나가 되었으면 하는 생각도 좀 들고요. 흑백 사진 한 장을 손에 들고선 얼굴. 천진난만한 표정으로 어머니 무릎 위에 앉은 사진 속 어린이는 이제 82 노인이 됐습니다. 실향민 윤병국 할아버님은 북한의 작은 형과 어머니를 가족 사진으로 만났는데요. 어릴 적 이산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옹진반도라고 하거든. 옹진반도. 거기는 삼파선이 비교적 가깝잖아요. 그러니까 그날로 6.25 당일 오후에 인민군이 벌써 왔어. 남아있던 가족이 어머니하고 아버지고 난데, 어머니 아버지가 물론 50대 초반이었지만 그때는 노인으로 칠 때예요. 그 두 노인네하고 어린 내가 남아있던 거야. 그 인민군이 지금 보니까 한 1개소대 정도가 앞에 청하라고 쫙 포엠이 내려오더라고. 근데 보이잖아요. 보이는 동안에 총을 보면서 이렇게 서 있는데요. 그 공포감은요, 안 겪어봐도 몰라. 뭐 영화에서 그거 다 거짓말이에요. 영화에서 총 앞에서 뭐 이쪽으로 거짓말이에요. 정말 총 앞에서 보면 내 그때 당시는 나는 우리 어머니만 있으면 뭐해도 다 되는 줄 알 때인데 어머니가 거의 능력이 없다고 판단이 들어서 내가. 그래서요, 그 총 앞에 그 공포의 시간을 불과 3, 4분, 5분 그 짧은 시간에 그 공포감이 얼마나 많이 남는지요. 한겨울 온 식구가 다 같이 피난길에 오르기에는 몸이 많이 편찮으셨던 아버지. 어머니는 이미 장가를 뜬 큰형 가족을 따라 가라며 막내 아들을 곁에서 떠나 보냈습니다. 잠시만 피했다가 다시 만날 수 있을 걸로 생각하셨을 겁니다. 없었는데 막내 아들이었기 때문에 늘 어머니하고 붙어 살았어요. 하지만 그 6.25 날 인민군 앞에 그 생각이 무서워서 어머니 떨어지더라도 잠시 피해갔다. 그 생각을 하고 형님을 따라 나온 거야. 9살 어린이에게는 너무나 힘들었던 피난길. 그토록 따뜻했던 어머니의 품만 그리며 버티고 또 버텼는데요.
세월은 이만큼이나 흘러갔습니다. 어제서 피난다닐 적에는 처음에는 소원이 많을 때마다 내가 고향 가기만 해봐라. 엄마한테 다 내가 일로 바치겠다. 그런 생각에서 출발했다면 서서히 그건 없어지잖아요. 그 나이를 먹으면서 생각을 해보니까 내가 특히 우리 애들 기르면서 어떤 때가 퇴근해서 보면 애들끼리 지끼리 노는데 보면 맞아, 지금 내가 쟤들 뚝 떼어서 어디 정처없이 보낸다면 내 마음이 허락할까? 우리 어머니 마음은 늘 이랬을까? 날 보내고 나서 그 마음이 얼마나 그랬겠어요? 난 우리 어머니가 내가 보고 싶어야 아니라 어머니가 날 보고 싶겠구나. 그걸 바뀌었어. 우리 어머니는 막내 아들 내려 살아오게 해달라고 얼마나 비웠겠어요. 윤 할아버님의 기억 속 고향집을 스케치북에 함께 그려봤습니다. 피난길에 오르며 어머니의 손을 마지막으로 놓은 바로 그 집인데요. 큰 길에서 우리 집으로 이렇게 내려오는 길이 있고 큰 나무가 큰 감나무가 있었거든. 아, 감나무. 큰 감이 늘 많이 많이 열렸었어요. 우물이 이 길로 가서 이쯤에 가서 우물이었거든. 물동이 이고 우리가 오는 걸 보고 그 찬걸 시원한 걸 먹던 생각이 나네요. 옛날 초가집 모습은 물론 황해도 옹진군 고향 풍경과 추억들도 아련하게 떠오릅니다. 저희 할아버님이 그리신 스케치북이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자료 이제 이렇게 가져온 것들 초가집 자료들이 있고 취재팀은 윤 할아버님께서 스케치북에 그린 73년 전 고향집을 VR, 즉 가상현실로 구현해보기로 했습니다. 지금 보여주시는 게 이제 감나무 그리고 그 참외나 이런 뭐 그 밭 그리고 요 우물 있고 요 안으로 들어가셔서 이제 그 작은 이 소품들을 보시는 걸로 그렇게 하면 될 것 같아요. 네. 과연 할아버님의 기억 속 그대로 집을 잘 만들 수 있을까요? 드디어 윤 할아버님 몰래 준비한 옛 고향집을 보여드리는 날입니다. 그저 커다란 그림으로 그리는 줄로만 알고 계셨는데도 예전 집을 다시 본다는 생각에 잠을 못 이루셨다고 하는데요. 마음만은 그때 그 9살 어린이로 돌아간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쪽으로 들어오세요. 할아버님 이쪽으로 오시고 자 이쪽에 잠깐 쓰세요. 할아버님 여기 오면 뭐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셨어요? 아니 우리 뭐 고향집을 그린다고 얘긴 들었는데 도대체 어떻게 그릴까? 그게 상상이 안 됐어요. 네. 저희가 지금은 이렇게 초록색 화면이지만 이제 곧 할아버님 고향집 보시게 해드릴 거예요. 화면으로 뜨는구나. 네네. 집을 그린 작가님 소개해드릴게요. 저희 이재혁 작가님. 네. 안녕하세요. 네. 많이 고생하시는 거 내가 안 봐도 보여. 네, 일단은 앞으로 한 걸음씩 이제 걸어 나가셔서 대문으로 한번 들어가 보실게요.
내가 이거 물동이 한번 만져봐도 될까 이거? 네, 손 한번 뻗어보시겠어요? 엄마 불안해 있어? 주황색 감이 탐스럽게 열렸던 감나무도, 깨진 항아리를 얹은 굴뚝도, 형이 직접 나무로 만들어준 팽이까지 고향집 모습 그대로입니다. 스케치북 속 고향집을 그림으로 그린다고 했을 때 할아버님께서는 어머니 이름 3글자로 문패 하나만 그려달라고 저희에게 부탁하셨는데요. 그림으로라도 보고 싶으셨다고 합니다. 여기 그 문패가 보이네요. 내가 어머니 이름을 한 번도 불러본 적은 없어요. 이름을. 어머니 박지선, 어머니 막내 아들의 이름 한번 불러봐요. 어머니. 막내 아들 핫바지 입고 그 밤에 떠났는데 70일 만에 양복 입고 왔어요. 여기 안방 문으로 보시면 저 장독 보이네. 지금 먼 데로 귀찮이 가는데 살아 돌아오게 해달라고 그거 해요. 그러면 우리 큰형님 둘째 형님보다 저를 보내고서 얼마나 가슴 아팠겠어요. 허구한 날 저기 가서 기도를 했을 거라고 봐요. 그래서 이제 그 집을 보는 순간 집보다는 우리 어머니 생각이 자꾸 나거든. 그 집에서 마지막에 우리 어머니는 어떻게 살았을까. 뒤뜰 문 밖으로 보이는 장독대 그쪽에 자꾸 눈이 가더라고요. 거기에 어머니가 늘 거기서 저한테 떠놓고 빌던 자리가 거기거든요. 가장 가보고 싶은 곳이 통일이 된다면? 그렇죠. 어머님 산소. 어머님 산소죠. 뭐 딴 데는 다 소용없어요. 그래도 비록 어머니가 살아계시지 않더라도 그 양반이 묻혀있는 산소를 먼저 가봐야잖아요. 잠시 휴식을 취한 뒤에 할아버님을 다시 모셨습니다. 이쪽에서 쉬고 이제 할아버님 그렇게 꿈에 그리시던 어머님 산소 보여드릴 거예요. 산소로 한번 모시겠습니다. 막내 왔다고. 그 밤길에 내보내면 어떡해 엄마. 엄마 올라올 때 내가 많이 했는데 내가 엄마 없이 사는 건 억울함이 있다고 내가.
그냥 편히 쉬어야 돼. 그리고 이제 처한수 장독대에 올려놓은 것도 이제 안 해도 되고. 힘든 시절 가족들 뒷바라지 하느라 늘 구멍난 고무신을 신으셨던 어머니. 산수 앞에는 어머니께 드리고 싶은 분홍 신발 한 켤레를 바쳤습니다. 직접 북으로 가서 전달해 드릴 수는 없지만 이 가상 현실에서나마 그 마음이 전달될 수 있도록 할아버님께서 구매하신 신발을 그대로 구현해서 비석 앞에 놓아두게 되었죠. 내가 이게 1950년 12월경에 나갈 때 밤에 배탈을 나갔거든. 근데 그때 우리 어머니가 막내 아들을 나가는 거를 용납했다. 그게 난 이해가 안 되거든. 지금 지나고 보니까 우리 어머니가 앞을 내다보고 한 것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특히 우리 어머니 산소를 보여준 것은 뭐 이거는 정말 전혀 상상하지 못한 현장을 제가 오늘 경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헌옷 수고함에 함께 모인 신발을 볼 때마다 어머니 생각이 났습니다. 어머니는 뚫어진 고무신 뿐이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세월이 흘러 저도 나이를 먹으면서 어머니는 환경에 순응해서 스스로 고행의 삶을 감내하시고 계셨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제 어릴 적에 어머니는 제가 한 일은 잘했다, 신통하다였습니다. 오늘 그때처럼 한 번만 더 해주세요. 그 부탁이 마지막 대화라면 또 왈칵 눈물이 쏟아나려 합니다. 막내 아들 병국 올림. 이산가족 많이 들어보기는 했는데 이게 깊게 생각은 안 해본 것 같아요. 아마 슬픈 삶을 살고 있지 않을까요? 네, 하루하루 매일 보고 싶어 하면서 힘들게 살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붙어 있는데 상상이 안 되기는 하네요, 진짜. 너무 슬플 것 같아요. 너무 그냥 재앙인 것 같아요. 재앙이고 그냥 이거는 살아갈 수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너무 슬플 것 같고 하루라도 빨리 가족들 찾고 싶고 저는 뭐 생활이 잘 안 될 것 같다. 그냥 저는 진짜 사는 게 사는 것 같지 않을 것 같아요. 네. 산이고 들이고 어디고 누가 이렇게 뭐 어디서 봤다 하면은 다 찾아러 갈 것 같아. 예. 집 팔고 내 모든 것을 다 팔아서라도 찾아러 갈 것 같아. 근데 예전에 독일 같은 경우에는 서로 왕래도 하고 또 이주도 했었습니다. 지금 중국하고 대만의 경우에도 서로 왕래하고 또 서로 혼인하고 있습니다. 그런 나라들은 이산가족 문제가 아예 없는 거죠. 이제 그렇게 본다면 한반도가 이제 분단 국가들 중에 가장 분단 적대성이 높고 유일하게 이산가족 문제가 남아있는 국가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겠죠. 이제 문제는 이런 분단의 어떤 기억과 상처가 다음 세대로 계속 전수된다라는 거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특정한 방식으로 북을 바라본다던가 아니면 정치적으로 굉장히 적과 나를 가르는 방식, 그러니까 뭔가 줄 세우고 나누고 피아를 구분하고 이런 사고방식까지 영향을 받는 것까지 포함한다면
우리 모두가 사실 어떤 측면에서 분단에서 완전히 자유롭지 못한 삶을 살고 있는 것이 분명하고요. 평화적 가치를 구축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만들어낼 수 있는 수많은 자원들, 가치들도 다시 한번 재평가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좀 갖고 있습니다. 요즘도 그렇고 다른 나라 전쟁 상황을 볼 때 선배님의 마음은 좀 남다르실 것 같아요. 무겁죠. 일단 내 가족을 만나지 못한다는 건 엄청난 형벌이거든요. 네. 사람에게 주어진 전쟁의 상처는 100년이 가도 지워지지 않는다고 하는데 그 트라우마는 정말 말로 표현할 수 없거든요. 10년을 보고 싶어서 기다려도 힘든데 10년이 아니고 70년이 넘도록 그게 너무 아까워서 너무 아쉬워서 그 후손이라도 살아있다면 필히 만나고 싶고 못 만나도 연락이라도 했으면 좋겠고 차라리 안 만났으면 이런 생각 저런 생각 안 하고 딱 그대로 그냥 늙어서 그냥 뭐 어차피 생각 마감할 때까지 아 우리 아버지가 이북에 계시구나 안 하는 것만 생각을 하지 이런 고통을 받을 일이 없잖아. 사실 어떻게 보면 정신적으로는 내가 더 돌아버리는 거예요. 그런 게. 이산가족이라는 용어는 우리 시대에서 종결되지 않은 겁니다. 또 생기는 불행을 다시 해서는 안 된다 이거예요. 그 슬픔이 너무 깊고 너무 상처가 깊어서 또 우리 후세의 경험하기 위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우리에서 끝나야 돼요. 긴 꿈이었을까 저 아득한 세월이 거친 바람 속을 참 오래도 걸었네. 긴 꿈이었다면 터덥게도 잊힐까. 대답 없는 길을 나 외롭게 걸어왔네.